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업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바른 애견 교육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애견 교육이란 게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먼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어. 뭐야. 미치겠다. 혼자 코스 다 뛰었네. 근데 올리면 거의 내동댕이 축구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뛰어. 잔디밭은 안 되는구나. 아이고 신났다. 네? 너무 신났습니다. 우리 잘했어. 자, 핸들을 부끄러우지 막 뛰어나갑니다.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보셨죠? 자, 이 아이는 찰스라는 아이입니다. 어질리티를 하는 개인데 비기너, 노비스, 인터, 어질리티 이 네 가지 단계로 하는데 지금 얘가 노비스 단계에서 1등을 2번 했어요. 그리고 인터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경기장 바깥을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넘어버리죠. 장애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 넘어버리고 짚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죠. 노비스까지 1등을 했다는 거지, 2번이나.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더 이상 어질리티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종훈련을 배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종훈련을 했는데 복종훈련은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얘가 지금 교육이 됐는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개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 개가 어질리티를 잘하는 개예요, 못하는 개예요? 이 개는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나 성능, 스피드, 민첩성 이런 거에서 전혀 뒤떨어짐이 없는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입니다. 제가 어질리티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개의 수행 능력을 봤을 때 아주 적극적이고 뛰어난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질리티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터널 지나고 먹이 주고 넘기면 먹이 주고 이렇게 가르쳐서 터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얘는 이제 자기 맘대로 다 해버리죠. 얘한테 중요한 게 지금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찰스한테 중요한 건요, 그냥 어질리티 기구들을 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어질리티 장비를 넘었을 때 모기가 맨날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교육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찰스는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자기가 즐거운 겁니다. 근데 뭐가 빠져있죠? 테크닉적으로 완벽하게 행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뭐가 빠져있어요?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주와 보호자와 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커넥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계 트레이닝, 제가 yes, no, good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찰스와 찰스 보호자 사이에는 커넥션이 없어요. 제가 그걸 yes, no, good이라고 그러죠.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찰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개를 교육한다고 봤을 때 개를 교육하는 행위는요, 어떤 동작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하지 못하게 행동을 없애거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낼 때 육해자극만 사용하면 나는 착한 훈련사다, 불쾌자극 사용하면 저 사람은 서열을 강조하는 훈련사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럼 불쾌자극을 선택할 것이냐, 육쾌자극을 선택할 것이냐, 맨날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 훈련은 불쾌 자극과 육쾌 자극으로 행동을 만들어내거나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 훈련은 개와 나 사이에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얘가 장비를 뛰어넘었습니다. 넘었으면 얘가 기쁨을 왜 뭘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먹이야? 클릭 누르고 먹이? 그건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얘가 장비를 뛰어넘었을 때 얘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얘가 이걸 넘었을 때 내가 기뻐해 주는 거죠. 내가 예스야. 그러니까 얘가 기뻐하는 겁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노를 했을 때 얘가 딱 멈추고 아니야 이쪽이야 지시를 해서 얘가 넘었어. 그때 내가 예스를 보내니까 내가 즐거워하니까 그 개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교육이에요. 이게 애견 교육입니다.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교육시킬 때 먹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상물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결국은요. 나의 기쁨을 개가 기쁨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개도 기뻐하는 거고 서로 기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한 팀으로서 하나의 무리로서 무언가를 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관계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게 오비디언스입니다. 동물적인 신호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yes, no, 굿만 맞추죠. 저는 yes, no, 굿만 만들죠. 내가 기쁠 때 얘가 기쁘고 내가 고요할 때 얘도 고요하고 내가 멈추면 얘도 멈추고 이 신호를 정확하게 동물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포지션을 올립니다. 동물적인 신호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복종훈련입니다. 이 복종훈련이 있을 때 나와 걔가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관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 행동을 육회 자극이나 불쾌 자극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거나 못하게 하는 거, 없애는 거, 이거를 애견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다 가르쳤다니까? 행동을 다 가르쳤는데 이젠 그 행동이 좋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커넥션이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조르바 트레이닝과 기타 훈련법과의 차이입니다. 훈련사들은 육회 자극만 사용해요. 난 착해요. 아니면 불쾌 자극이 중요해요. 서열을 잡아야 돼요. 내가 힘으로 눌러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하죠. 힘으로 누르는 건 쉽죠. 커넥션이 없잖아요. 뭐 육회 자극을 칭찬하면서 뭐 육회 자극을 딸깍딸깍 하면서 먹여주면서 훈련할 수 있어요. 자, 찰스. 자, 그렇게 훈련하는 애예요. 행동을 배웠습니다. 찰스. 저기엔 경계가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 노를 통해서 정확한 경계를 가르쳐줘야 걔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걸 알길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경계를 명확하게 안 가르쳐줬는데 제가 알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거는 윤리야? 무지죠. 무지죠.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냐고. 진짜 웃기는 발상 아니에요? 아니, 이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왜 맨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가? 근데 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늘 자부합니다. 난 맨날 내가 절로 상식적인 것 같아. 근데 나 오늘 또 좌절했잖아요. 오늘 3년 예전에 질문하셔가지고 제 영상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그분이 3년이 지나서야 이제 너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노력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 3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진심으로 내 개한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3년이 안 걸리고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 물론 개를 처음 길러보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채널은 어느 정도 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의 드라이브를 올리고 행동을 가르치고 막 즐겁게 하는 거 이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윤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신호체계, 동물적인 신호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내가 이 순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을 때 그 전달을 통해서 나와 걔의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거, 그 커넥션을 걔가 즐기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애견 훈련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찰스, 제 오비디언스 영상 붙여드릴 거고, 끝으로 찰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찰스는 다리가 좀 이렇게 휘었어요. 장애견이라고 또 누가 얘기할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찰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장애견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찰스 뛰는 거 보세요.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 없어요. 장애 없다니까. 걔는 자기 자신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네? 나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나는 좋은 개네? 나쁜 개네? 이런 규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걔를 규정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찰스한테 물어보세요. 장애 있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찰스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잘 뛰어요. 그리고 이 개가 이렇다라고 규정을 짓기 때문에 개를 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제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개는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 짓기 때문에 이 개를 교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이 행동을 그냥 관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장애가 있다, 어쩌다, 이 개는 뭐 어떤 개다라고 규정 짓기 때문에 교정을 못하는 거라고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이 왜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추상 개념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 잘난 놈, 못된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렇게 나 자신을 규정 짓죠. 그렇게 규정 짓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규정을 완전히 놔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참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 규정이, 저 존재를 규정하는 그러한 나의 발상이 저 개가 이렇다라고 규정 짓기 때문에 그 상황이 쭉 연장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규정 짓기 때문에 그 상황이 쭉 유지되는 거죠. 규정을 안 짓고 지금 이 순간 참여하면 어때요? 바로 변하지. 바로 변하지. 제가 맨날 관찰하는 겁니다. 개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찰스는 장애가 없다. 끝.